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지급돼야 할 보조금을 빼내 다단계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리베이트까지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공천에 탈락한 출마자들의 무소속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 발굴 현장을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월성전 전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주 지역 한 장애인 시설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장애인 시설이 알고 보니 장애인 개인 통장에 멋대로 손을 대 쌈짓돈처럼 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다단계 업체를 통해 수억 원어치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적지 않은 리베이트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현재 40여 명. 대부분 지적장애 1, 2등급인 이들에게는 장애인 연금 등 1인당 연간 300만 원 안팎의 국가 보조금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돈으로 의사소통이 힘든 점을 노린 유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시설은 제대로 된 동의 절차도 없이 이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왔습니다. 그것도 다단계 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고 다단계 이익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자기 표현을 못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1차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장애인 10명의 개인 통장 내역입니다. 최근 4년여 동안 건강보조식품 4천여만 원치를 구입했고 다단계 이익금으로 6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복비라든가 또 질 좋은 이제 음식이라든가 또 나들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써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착취해서 마음대로 쓰고 계시는 거죠. 그 장애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최근 경상북도 감사에서는 더욱 심각한 보조금 유용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다단계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구입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거주장애인 전원인 44명의 개인 통장에서 9,7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더욱이 이 시설의 이사장은 이 다단계 회사의 다이아몬드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정말로 자격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봐 그게 제일 또 두렵고. 장애인 시설 측은 지난 2016년에 보호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동의서는 물품 구입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그 이전부터 건강보조식품을 동의 없이 구입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장애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모두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대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때는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기관인 경주시는 해마다 2차례씩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도 이런 보조금 유용 실태는 전혀 몰랐고 전면적인 실태 조사 등 행정처분에도 미온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수사 종료가 되고 나서 또 저희가 처리할 일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관행처럼 이제 그냥 감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장애인 시설과 이사장의 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 측이 2013년부터 수억 원어치의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이익금을 받아 사용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단계를 통한 이익금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썼다고 장애인 시설 측이 주장함에 따라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시설 측은 이사장이나 원장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10조 원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SOC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국책 사업에 국비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 국비 10조 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국비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국책 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일만 중심 강소형 R&D 특구 지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한남대 조만형 교수와 대구 경북연구원 김병태 실장, 과기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신모델과 동해안 특구 발전 방향과 육성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자유한국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느 지방선거보다 공천에 탈락한 무소속 출마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사무실은 공천 기간 동안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3선에 도전하는 기초단체장의 공천 탈락은 시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는 입장으로 자연스럽게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3선 현역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는 안동과 예천, 경주, 울진, 달성군 등 모두 7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현역 단체장을 지지하는 지역당원 수천 명이 무더기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관 현역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이 연대를 형성할 경우 그 파괴력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될 때는 결국 탈락한 후보자들이 반발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최종적인 판단은 또 유권자의 몫으로. 대구 경북이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이다 보니 파행으로 치달은 공천 작업의 역풍은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공천 후유증 속에 무소속 연대가 가시화되고 상당한 세력을 만들게 되면 6.13 지방선거의 판도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북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구미와 상주, 영주 등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구 3곳에서 선거 여론조사 불법 사례를 적발해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사무소에 전화기 여러 대를 설치해 특정인이 중복해서 응답하거나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와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는 유적의 발굴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예술가의 눈에 발굴 현장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술가의 시선으로 담아낸 월성전을 장미쁨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차고 기우는 달의 모습을 닮은 접시, 반달 모양인 월성의 이미지를 담은 이상윤 사진가의 작품입니다. 1500년 전 동물 뼈를 볼 때도 예술가의 시선은 고고학자와는 달랐습니다. 연구자와는 다른 각도와 강약으로 결을 살린 신라시대 솥불은 힘이 넘칩니다. 우리나라 탑 사진으로 뉴욕에서 전시까지 한 양현모 작가는 토우를 보자마자 레고를 떠올렸습니다. 토우와 레고는 크기까지 비슷해 신라와 현대 장난감의 콜라보라는 평가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월성을 찾았다는 경일대 이인희 교수는 적외선 카메라와 3D 카메라 등을 활용해 월성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생생함을 선사합니다. 유물 그리고 현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의 조사 관점이 아닌 미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번 전시의 주 포인트입니다. 프로젝트 전 월성은 4년 차에 접어든 월성 발굴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기 위해 3명의 사진가가 참여했습니다. 올 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볼거리를 늘려 이번에 경주로 옮겼습니다. 발굴조사의 성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많이 기획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도 3D나 레고 등도 전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월성 발굴 현장을 공유해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도 야간 개방 행사와 사진 촬영 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진 방재 전문가와 방재직 공무원 등 1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지진 연구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대외 협력 업무와 함께 포항시의 재난 대비 방재 능력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포항시 북구 포항세무서에서 세무 관련 조사를 받던 47살 유모 씨가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기업 관리부장인 유 씨는 세금 계산서 관련 문제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휴식 시간에 4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시야청소년 오케스트라에 7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시야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경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지난해 창단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강한 바람은 연휴의 시작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일요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30도 가까이 치솟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으로 체감 기온은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며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4도, 낮이 되면 울릉도 22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다시 차츰 기온이 올라 따스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